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만큼 부담 내니까 조금씩 나가서 부담하자. 그게 설득할 방법밖에 없지. 네, 서울 아파트값이 또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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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값이 3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송파 엘스, 송파 잠실에 있는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공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엘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 가격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1월 1일이면 이제 가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시점인데 27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27억 정도 거래되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19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 가격은 1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19억 8천만 원, 27억 기준에서 한 70% 수준이 19억 8천만 원인데 가격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공시가격 취지 자체가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67개 정도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마진을 두는 건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을 좀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고요.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고 역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 고지서 받아봤잖아요. 예. 아니 지금 시세는 19억이면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15억 정도, 14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왜 1월 1일 고점에 비싼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조세장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집값과 더불어서 전세값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지난 6일에 8억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 매물의 시세는 한 2억 원 정도 떨어져서 6억 원대 나왔다고 합니다. 전세값 하락하는 거 역전세 난 우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집주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집이 안 팔리는 것도 힘들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힘들고 세금 부담도 힘든데 안 팔리는 집은 일단 가지고 갈 수는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되면 가지고 가면 손실은 아닌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들이 나갈 때 돈을 당장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발등에 불이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 2+2를 해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나 나갈래. 계약갱신 청구 기간 중에도 나갈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1억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돌려주기 힘든데 1억, 2억, 3억 정도의 돈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는 집주인들이 많고요. 결국에는 급매물로 팔든지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역월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게. 3억은 못 돌려주니까 차라리 제발 좀 살아줘.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매월 줄게.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많이 올랐죠. 우리가 한 10년 정도 보면 두세 배 정도 많이 올랐고요. 가장 직격탄이 된 금리 인상이 지금 또 진행 중이고 최근에도 이제 0.25%포인트 올렸는데 내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이 멈출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까? 필요한 사람들도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춰야 되는데 2023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 넘어가서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거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일시적인 반등이지 다시 대세 상승이 되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하느니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가계이자 부담이 1년 만에 36조 원을 넘게 됐다고 하는데 연끌 쪽은 정말 비상에 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대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 2%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그때 대출을 받아서 연끌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도 5%, 6%, 7% 이상 되는 대출 금리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났고 집값은 떨어지는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준비가 좀 안 됐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연끌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못 버티면 또 이제 금매로 투매를 던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 사실 투기라기보다는 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출구를 좀 마련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취득세랑 양도세를 이제 완화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완화가 되는 시점이 집값이 가장 최저점을 찍은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바닥의 시그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제 예.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들도 풀어주고 있잖아요. 예. 경기도 내고하고 서울을 남겨뒀는데 마지막에 풀어주는 지역이 이제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양도세 특례라는 뭐 양도세 5년간 면제, 양도세 카드가 나오고요. 취득세 뭐 더 인하를 시켜주는 그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오죽 급하면 그런 규제까지 풀어줬을까. 하나의 바닥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다가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니다.